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정치권 소식 들여다보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오늘은 이 얘기 먼저 해볼까요? 민주당 전당대회가 지난 토요일에 열렸습니다. 8월 2일에요. 네. 이 박찬대 후보를 꺾고 이제 정청래 후보가 167석의 여당의 새 대표에 당선됐습니다. 우선 교수님 관전평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이번 정청래 대표 선출은 예측의 범위 안에 있었다. 이렇게 예상들을 했고요. 예.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는 국민의힘의 우양우, 우경화. 이게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강성 대표를 선정하게 된 가장 이제 밑바탕이 됐다. 이런 예. 평가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우경화 덕에 오히려 좀 온화한 박찬대 후보보다는 좀 강성인 정청래 후보가 좀 당선된 게 아니냐 이렇게 좀 관전평을 네, 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정청래 대표가 이 수락 연설에서 정말로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를 했거든요.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살짝 소개해드리면 이 전당대회가 끝난 즉시 지금 바로 검찰개혁 TF, 언론개혁 TF, 사법개혁 TF를 가동시키겠다. 추석 전에 3대 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겠다. 근데 교수님 이거 너무 지지층에 호소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이제 주권 정부 이렇게 이제 자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원의 당권 이제 정당 이런 이미지를 이제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럼 당원들의 뜻이 뭐냐?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드러났듯이 지금 이제 개혁의 속도 늦추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입법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거다. 그리고 예상이 돼 있었던 상황이에요. 당장 오늘만 하더라도 노란봉투법을 시작으로 할 것 같은데 예. 윤석열 정부 동안 수차례 이제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들 5개가 있거든요. 예. 노란봉투법, 또 방송3법, 그리고 상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빠르게 처리를 하고 그리고 검찰개혁, 사법 그리고 또 여론이 이제 전제를 깔기는 했어요.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오고 위헌정당을 해산하라고 하는 요구가 형성이 되면 예. 그때 맞춰서 민주당도 거기에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이제 특검 결과가 나올 때쯤 되면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까지 아주 빠르게 속도감 있게 개혁 입법 처리하겠다 이런 일정을 밝힌 겁니다. 예. 그런데 교수님 이제 그 예전 정부들 이런 사례를 보면 그러니까 지금의 대통령실인 예전 청와대가 너무 세게 막 나가면 여당이 좀 중도층 민심을 좀 감안해서 이게 속도 조절에 좀 나서곤 했는데 지금은 좀 상황이 이렇게 좀 뒤바뀐 것 같아요. 그 왜 그런 겁니까? 네, 확실하게 뒤바뀌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서 또 수많은 언론들을 통해서 경제, 민생 이게 최우선이다라고 그렇죠. 밝혀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나서서 정치에 개입하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야당과의 어떤 설화 이런 거에 나서는 게 좋지 않은 모양새죠. 예. 그럴 필요도 없고요. 특히나 민주당이 지금 다수의 국회의 의석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정 간에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또 그렇게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해왔고요. 예. 이제 정청래 대표의 선출은 그런 역할 분담이 이제 본격화됐고 개혁 소위 말하면 입법 개혁은 국회가 주도를 하고 민생과 경제는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이런 이제 역할 분담이 된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이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 청구 가능성 요거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그 전제를 깔긴 했잖아요. 예, 특검 네.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어떻게 실제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아주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봐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3개 특검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구체적으로 국민의힘 당시 지도부 또는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이 소위 말해서 계엄에
계엄 해제를 방해하거나 또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들이 있다면 예. 이를 근거로 한 위원정당 해산 요구 전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다만 이게 이제 법률에 의해서 정당이 해산되는 게 맞냐? 과거 통진당 사례가 그렇죠. 있긴 하지만 저는 뭐 국민이 선택한 정당은 결국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심판하는 게 가장 원칙이고 맞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총선, 대선 연달아 패배하고 지지율이 지금 10%대까지 내려갔는데 근데 문제는 국민의힘이 이번 전당대회를 보여주는 과정에서 쉽게 말하면은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은 당에서 나가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 이런 추세가 계속 되고 또 특검 수사 결과가 계속 지금 이제 우리가 예측한 대로 만약에 국민의힘 지도부의 어떤 그 계엄 해제 반대의 어떤 그런 어떤 증거들이 나온다면 예. 그때는 정말로 위원정당 해산 요구도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게 현실화되는 그런 모양새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교수님, 이제 그 내란 종식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것으로 좀 일단락됐다라고 보여지는 일반적인 그 여론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것도 좀 부족한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이라면 네. 사실은 국민의힘이 혁신과 변화의 과정을 거치는 모양새가 최소한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소위 말해서 친윤 주류가 이제 구주류가 됐지만 여전히 당권과 소위 말하면 정책 결정에 있어서 전혀 이제 소위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보니 예. 이제 국민들 특히나 이제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 내란 세력이 아직도 저렇게 내란 옹호 세력이 저렇게 바로하고 있는데 저 가만 냅둬도 되느냐 이런 목소리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이런 그 민주당 지지층 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층에 어떤 마음에 불을 당긴 게 전한길 씨가 이제 또 이 당에 들어가가지고 극우 감별사 노릇을 이런 모양새가 예. 민주당 지지층이 국민의힘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 심판을 더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여론 형성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그러다 보니 과거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같으면 정권 교체가 됐고 그러면 패배한 쪽에서 쇄신 논란에 빠져들고 그래서 당대표도 바뀌고 주류도 바뀌고 뭐 이런 게 일반적인 사례였는데 예. 지금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안에서 농성을 하고 있고 또 바깥에서는 소위 구주류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방 못 뺀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고 있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상이냐? 저 그냥 가만 냅둬도 되냐? 예. 저걸 보고 있어야 되냐? 이런 이제 목소리가 비등해지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 정청래 대표 관련해서 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여당 라인업도 좀 꾸려졌습니다. 사무총장에는 조승래, 그리고 정책위의장에는 한정혜 의원이 임명이 됐는데 이거 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일단은 뭐 빠른 그동안에 이제 당 내에서도 민주당 내에서도 소위 말해서 강경한 목소리를 내시던 분들이 좀 전면 배치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에 굉장히 속도감이 날 것 같아요. 당장 오늘 노란봉투법 뭐 필리버스터 얘기 이제 나올 텐데 예. 이거 처리하고 나면은 바로 이제 국회가 휴가에 들어가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로 8월 21일 날 다시 이제 국회가 문을 여는데 그때 이제 방송 3법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아마 처리가 될 겁니다. 예. 그러고 나면 또 검찰개혁 4법 이렇게 쭉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를 갖다 처리하는 거는 숫자상의 문제는 없어요. 그쵸. 근데 이제 어제 우리가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산업평화촉진법이다라고 이렇게 기자회견도 열고 소위 여론 작업을 했거든요. 예. 근데 앞으로도 이런 여론 작업과 이 강행 처리 이후에 소위 그 대통령이나 이제 민주당의 지지율이 그대로 유지되느냐. 만약 유지가 된다 그러면 굉장히 빠른 입법 속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를 위한 라인업이 지금 민주당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예. 그럼 관련해서 지금 방금 이제 쟁점 법안 두고 이제 여야가 이제 충돌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국민의힘은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필리버스터로 여론에 호소하겠다는 좀 전략입니다. 이거 어떻게 좀 효과를 거둘까요? 근데 이제 필리버스터가 과거에 비해서 효과가 떨어지는 게 예. 사실상 이제 무력화될 수 있는 의석수를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여권이 확보한 상태입니다. 예. 그래도 우리가 필리버스터 그러면 합법적 의사 진행방이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이 올라가서 뭐 6시간, 10시간 이렇게 또 하면은 또 다른 국회의원이 또 올라가서 또 반대 발언하고 예. 이렇게 해서 입법 처리를 최대한 늦춘다는 건데, 그리고 국민 여론을 불러일으킨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국회를 보면 이게 3분의 1, 그러니까 100명 이상이 필리버스터 종결해야 된다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24시간 뒤에 투표를 해서 예. 180석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을 포함해서 범여권이 180석이 넘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필리버스터가 사실상 하루 만에 끝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돼 있어요. 예. 국민의힘이 뭐 어쨌든 자신들의 그 권한이니까 필리버스터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사수조까지 운영을 하는 모양새인데 결국은 하루짜리 필리버스터로 끝날 가능성이 이번에도 높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8월 20일 정도가 되면 이제 전당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도. 예. 결국은 뭐 유야무야 막는 모양새만 하는 그런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제 필리버스터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예전에는 이 다수에 저항하는 뭔가 이 정치적인 결계의 상징이었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이제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법안 처리가 이게 일상화되다 보니까 그냥 필리버스터가 그냥 하나의 그냥 대응 매뉴얼 같다는 좀 생각도 들어요. 이거 좀 네, 우리 필리버스터의 정치가 의미가 좀 후진화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 상법이나 뭐 농법 관련해서 여야 합의로 처리가 됐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봐요. 특히 이제 농지법 관련해 가지고 사실 지금 이제 미국과의 이 관세 협상으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여야가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좀 이런 부분들이 확대돼야 되는데,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3년 동안 국회에서의 표결을 단 한 번도 사실 대통령이 이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이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구조화돼 있다 이미. 서로 간에 뭐 아까 농지법 얘기 제가 잠깐 했지만 그런 사례는 극히 희귀해졌고, 대다수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자신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는 이런 모양새로 지금 뭐 지난 정권, 현 정권 할 것 없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예. 이게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이제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봐왔던 적대적 공생 정치가 이번에도 또 이어지는 거 아니냐, 시즌 2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럴 때 국민들이 이제 어느 편을 들어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아까도 제가 결국 이 모든 것의 귀결은 소위 말해서 입법의 결과로 나타날 거잖아요. 그랬을 때 민주당이 소위 입법 독주라는 야당의 주장대로 그런 걸 했을 때 국민의 여론의 지지율의 변화, 이게 앞으로 이제 이런 그 소위 적대적 공생의 무한 대치가 이어질지, 아니면 겉으로나마 대화와 타협, 흉내내는 그런 모양새가 나올지, 예. 이런 것들은 결국은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과거 윤석열 정부 3년간에 대한 반작용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평가를 할 건지, 예.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 타협이 더 한 모습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할지, 앞으로 나올 여론조사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교수님, 시간이 없는데 이거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한번 짧게 좀 듣고 싶은데요. 이 어제 비전 발표를 했습니다. 주진우, 김문수, 안철수, 조경태, 장동혁. 이거 제가 순번대로 말씀드렸는데 누가 먼저 탈락할 것 같으세요? 네, 원래 4강을 뽑고 그다음에 그 4명이 이제 본선 진출자가 결정이 되잖아요. 네.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뭐 인지도도 문제지만 찬탄 반탄 이 구도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나마 이번에는 여론조사가 50%가 반영이 됩니다. 여론조사 50%에 요즘 찬탄파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진 않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예. 본선에 가면은 당원 비율이 80%예요. 여론은 20%밖에 안 되고, 결국은 김문수 후보나 소위 찬탄파가 득세하는 모양새가 나오지 않을까, 예. 이렇게도 예측을 하는
상황입니다. 제 질문은 누가 먼저 탈락할지를 여쭤봐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창환 장한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